저는 오늘 그 세션을 호스팅하는 안무정 전문위원이고요. 이게 또 캐드 앤 그래픽스에서 이렇게 또 제 그 경력이 미천한데 이렇게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임무를 부여해 주셔서 네,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생성형 AI 시대 또 환경의 변화와 이제 AI 법률 서비스라는 주제고요. 요새 그 어쨌든 뭐 이전에 챗GPT라는 이름으로 이제 쭉 보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생성형 AI 시대 그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젠 AI 제가 지지난주에 세르비아 쪽에 요 그 생성형 AI 관련된 소개를 했는데 이 제너러티브 AI를 여러 번 얘기하니까 이 혀가 굳더라고요. 그래서 젠 AI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소속은 LG CNS에서 이제 그 생성형 AI 쪽 그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그 BHSN의 이제 그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그 김범진 이사님하고 이용희 CTO님 각각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사님이 이제 발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안문정 전문위원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HSN에서 사업 개발 맡고 있는 김범진 이사라고 합니다. 네, 용희님 소개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BHSN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이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제 화면 잘 보시나요? 슬라이드?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우선 안문정 전문위원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에서 환경의 변화와 AI 법률 서비스를 저희 제품이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곁들여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얘기할 순서는 첫 번째로는 이 리걸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 그 이후에는 저희 제품이나 이제 AI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용희 CTO님께서 저희 제품들의 근간이 되는 AI 기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리걸테크란 무엇인지 리걸테크란 법률, 리걸이라는 단어와 기술, 테크놀로지 합성어로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걸테크는 한 분야에만 활용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 나온 리스트가 모든 분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이 언급되는 리스트 위주로 적어놨고요. 먼저 리걸 리서치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뭐 판사, 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법률 정보에 대한 리서치를 도와주는 툴이고요. 요즘 AI로 활용을 해서 이런 리서치 데이터를 이전에는 키워드 기반으로만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단순히 키워드가 아닌 AI로 검색을 해서 거기에 리서치에 쓰이는 문서들을 요약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어떤 초안들을 생성하는 등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시큐리티인데요. 이 단순히 사이버 시큐리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안뿐만이 아니라 뭐 파일 암호화하고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안에도 사용하는 모든 솔루션을 통칭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AI를 활용해서는 각 뭐 파일이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 등의 어떤 위험 및 취약점을 미리 파악해서 필요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또 어떤 경우는 AI가 그 대응책을 수립해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디스커버리 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인데요. 물론 이제 이 디스커버리는 미연방 소송에서 사용되는 증거개시 제도고요. 디지털 포렌식은 우리나라든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많이 쓰는 어떤 솔루션이고요. 다만 이제 이 AI가 활용하는 부분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수많은 증거물에서 사건하고 관련된 증거 자료를 짧은 시간 내에서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AI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컨트랙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서 계약 관리 솔루션인데요. 계약 관리 솔루션은 계약서를 생성하고 보관하고 하는 모든 계약서의 주기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여기서는 AI가 필요한 계약서를 추천을 해주고
상대방이 보내온 그 계약서들을 검토하면서 리스크를 미리 감지하는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프랙티스 앤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법무팀 또는 로펌에서 업무 및 사건들을 관리하는 솔루션인데요. AI를 활용해서 사건에 관련된 문서들을 요약하고 다양한 서면 초안을 생성함으로써 변호사의 업무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들과 변호사들이 위기 또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인데요. 이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들을 AI가 미리 파악해서 알려줌으로써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와 리걸텍의 이제 현황을 보면 현재 폭풍성장하는 리걸 AI 시장이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유니콘급의 다양한 리걸 AI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지금 전문 리걸 AI 기업들이 이제 막 탄생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팔비라는 그 미국 AI 리걸 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그 아예 사람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AI가 계약서를 생성하고 내고하고 사인하는 것까지 하는 시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과기정통부가 리걸 테크 기업들하고 AI 도입 방안을 논의하면서 리거 AI를 리걸에 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BHS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BHS는 이름은 변호사님이라는 이름을 영문으로 해서 앞자를 딴 이름이고요. 이는 이제 미국 변호사님들하고는 예를 들면 교포 변호사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 최고 변호사와 IT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도메인 AI 스타트업으로서 계약서를 법무 업무 관리, 리스크 관리까지 올인원 엔터프라이즈 AI 리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LEB CLM이라고 해서 계약의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LEB ELM은 기업의 법무를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 제품의 근간이 되는 저희만의 법률 언어 모델을 독자 개발한 BHSN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제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그 이후로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품 처음으로는 계약서의 어떤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서를 템플릿이나 질의응답 형식으로 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빠르게 작성하고 효율적인 업무 요청이 가능하게 도와주고 있고요. 법무 검토는 이제 AI가 계약서를 이제 직접 검토함으로써 계약서의 핵심 정보들을 추출하고 표준 계약서 조항하고 검토 요청한 계약서하고 어떤 조항들이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주고 리스크 포인트는 어떤 건지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AI가 검토한 기능을 바탕으로 법무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법무팀의 의견을 남기고 이전 버전하고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버전을 비교해 가면서 법무팀의 의견을 남기게 되고요. 이를 이용해서 현업에서는 상대 거래 측하고 그 계약서를 조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율이 완료된 계약서는 전자결제나 전자계약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검토가 완료된 건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가 되고 전자 서명을 통해서 전자계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된 체결본은 리포지토리라고 부르는 보관 장소에 보관이 되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만약 이전에는 키워드로만 그냥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관리를 했다면 여기서는 어떤 각 조항별로 어떤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들만 검색한다든지 정확히 어떤 단어를 포함하지 않아도 그런 뉘앙스를 이해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AI로 활용한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체결된 계약서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가 맺고 있는 계약서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계약서들이 뭐 언제 완료가 되는지 어떤 이행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AI를 활용한 그런 기능들을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안무정 전문의 설명해 주신 젠 AI 기능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우선 현업에서는 종종 그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AI 챗봇이라고 부를 수 있는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질문을 하면
이를 AI가 판단해서 적절한 계약서를 추천을 해주고요. 이런 관련해서는 이따가 또 한번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AI 리뷰는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요약하고 추출해서 검토하는 사람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인데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목적은 뭔지, 정의는 뭔지,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어떤 리스크 포인트들을 보여줌으로써 검토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법무 자문 관리인데요. 이제 각 현업에서는 법무팀에 다양한 법무 자문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법무 자문들은 비슷한 자문을 자주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팀도 바뀌고 현업도 바뀌다 보니까 비슷한 질문이 올라오는데 이를 매번 기존에는 법무팀들이 일일이 과거에는 어떤 자문이 있었고 어떻게 답변이 나갔는지 키워드에 의존해서 검색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의뢰 내용을 통째로 AI가 판단을 해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과거 비슷한 유사 자문을 검색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추천 사례에 맞춰서 자문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까지 AI를 활용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BHS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 이용희 CTO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뭐 기술 장표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그 딥하게 기술 부가를 파고드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게 저희 제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는 이제 리걸 도메인에 특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리걸 도메인의 특성상 데이터의 그런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AI 모델이나 이런 거는 학습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학습에 있어서는 실제로 뭐, 뭐 이상한 화면이 떠가지고 네, 학습과 관련돼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지도 학습이나 뭐 비지도 학습, 뭐 강화 학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뭐 여러 학습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요거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한 어떤 베리에이션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트레이닝을 통한 지도 학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데이터는 기본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리걸 그 로펌이 저희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되는 정확한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답 셋을 제공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전문가들이 레이블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양질의 데이터를 AI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뭐 계약금 뭐 2천만 원, 뭐 계약 기간 뭐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보면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내용 중간중간에 이런 뭐 계약 금액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뭐 누구에게 제공해도 매도인이라든가 매수인이라든가 이게 다 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태깅이 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의미론적으로 AI가 그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추출해내고 분류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서빙하는 그런 AI 모델도 AI 기술을 사용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축적함에 있어서도 정확도를 높이기에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확성을 요구하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의 그 양질의 데이터들의 그런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또 증강시키는 기술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런 어떤 그 뭔가 뭐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보안시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식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증강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그 AI 학습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AI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건 제너럴한 모델들이 지금 시장에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AI 모델들이. 그런 걸 보시면, 그 제너럴한 도메인 타스크에서 물론 이제 모델 사이즈가 조금 이제 작은 것들을 이제 비교하긴 했습니다. 그런 제너럴한 영역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점수들이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그 테스트 베드가 되는 어떤 여러 그런 모델들의 어떤 상대적인 수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성 분석이나 뭐 자연의 추론 이런 거에서는 사실 큰 어떤 차이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리걸 도메인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런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한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까만색 그래프가 이제 저희 모델의 성능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어떤 모델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시장에 이제 AI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그 OCR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LLM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비전이 AI에서는 굉장히 주류가 됐던 기술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OCR과 관련된 어떤 AI 기술력은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들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제품이 그렇게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에 비해서 월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OCR 제품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전처리를 하고요, 거기서 뭔가 문자를 인식하고 문자를 추출해내고 뭐 여기까지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리갈 특성상 그런 어떤 텍스트 말뭉치들 코퍼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문서에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내서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저희 OCR 기술은 앞단에서의 그런 어떤 이미지 전처리 단계와 그다음에 거기서 문자를 인식해내는 단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구조화하는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단계 여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뭐 앞전에 이제 그 범진님께서 저희 제품의 그 간략한 그런 기능들을 말씀드렸지만 리걸 어시스턴트라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계약서를 많이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뭐 법무실 외에 사업부에서도 뭐그 각 기업들에서는 계약서를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한 기업에서도 동일한 어떤 뭐 업무 위탁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보면 그걸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의 어떤 계약서들이 막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계약서 생성해내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 역할을 해주는 이 AI를 활용해서 도움이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어떻게 계약서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런 LLM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챗봇 형태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참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법률 조항이라든가 어떤 예전에 그런 어떤 자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해야 되는지 이런 LLM 기술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적극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장에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 챗 GPT가 나오면서 그런 어떤 생성형에 관련된 어떤 AI 기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상 이 기술은 굉장히 뭐 복잡한 기술이라기보다도 데이터의 어떤 양질의 데이터의 수집,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류, 그다음에 그것에 의한 요약, 그 요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 내지는 생성해주는 요 일련의 흐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LLM, 그다음에 뭐 그 챗 GPT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법률에 특화돼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제 법률 자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업에 있는 양질의 그런 데이터들 혹은 외부의 어떤 법률 판례나 이런 것들을 DB화해 놓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왼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한 A4지 뭐 한 두 장 분량으로 막 사람이 막 주저리주저리 막 떠들었어요. 뭐 손해보험 제휴사 서비스 어떠고 저떠고 서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주저리주저리 떠든 내용들을 이 그 법률 자문에 대한 질의 내용들을 이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질의 요지가 어떻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법률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이 쟁점들과 사안들을 분류해내고 이런 것들을 그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도 저희 제품에 녹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잘 검색해내느냐, 잘 검색된 것들을 얼만큼 잘 분류하느냐, 잘 그것을 잘 요약해서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게 기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 AI 시대에 와서 새롭게 떠오른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AI가 접목되면서 그것들이 더 고도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키워드 기반의 어떤 서치가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키워드 플러스 문장의 의미, 앞뒤와의 관계, 그다음에 문단과 문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유추해내는 기술이 검색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계약서라든가 어떤 그 법률 자문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추론해내느냐. 결국에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그 의미론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치 엔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뭐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런 주요 기업에 납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확도라는 게 그 사안마다 좀 다르고요. 어떤 도메인 영역마다 좀 다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에는 굉장히 그 전문화된 어떤 도메인 영역에서는 키워드 기반의 서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그 의미로적 접근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도메인 영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 결국은 그 서치하는 결과에 대해서 유사도를 어떻게 리랭킹을 하느냐 이게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미론적으로 리랭킹을 할 것이냐 그, 그 가중치가 높은 어떤 키워드 기반으로 리랭킹을 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 도메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동화된 영역들이 저희 기술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AI의 모델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위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 어떤 그 비주도 학습과 관련된 그런 대량의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그런 파이프라인과 아래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화된 어떤 그런 데이터들, 양질의 그런 정답 셋을 가지고 저희 AI를 학습시키는 그런 그 학습 플로우를 보여드리는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어, 그 도메인 전문가들, 뭐 변호사들 내지는 어떤 그 계약을 다루는 그런 사업부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의 기술을 접목한 그런 제품 피처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뭐 그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할루시네이션은 사실 그냥 그 챗 GPT와 같은 어떤 생성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정확한 어떤 답변이라기보다도 그와 비슷한 것들을 어떤 문장의 유사도에 따라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는 사실은 그쪽 영역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 리갈에 특화된 어떤 정확한 정답셋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할루시네이션의 발생 빈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뭐 회사의 정책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규제 그 준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계약서나 이런 민감한 어떤 데이터들은 그 안에 민감 정보들을 얼만큼 담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민감 정보에 대한 것들을 비식별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그 학습 데이터 생성 패턴을 다시 학습시켜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는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직 후에 네. 발표를 진행할게요. 네. 우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실제 AI 기능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계약서를 어떻게 보면 AI와 대화하면서 그 계약서를 추천을 받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제가 여기다 이제 미리 뭐 질문을 몇 가지를 그냥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또 한번 실제로 돌아가서 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추천해주고 계약서 작성을 선택을 하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되고요. 또는 예를 들면 지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과 핸드폰 개발을 하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어, AI가 답변을 해주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답변해주는 그 계약서 리스트들은 뭐 소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아무 계약서나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표준 계약서 그 리스트 중에서 이 사업과 가장 필요한 계약서를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리스트에서 답변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으로는요. 이제 계약서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상대 어떤 거래 상대 측에서 계약서를 보내왔을 때 그 계약서를 입력을 하면 AI가 각 조항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밀유지 계약서를 입력을 했을 때 뭐 계약서의 목적은 어느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각 조항들을 판단을 해주고요. 또 이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그 이제 각 회사마다 어떤 회사의 표준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모두 계약서의 기간은 3년 미만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준을 AI에게 알려줘 놓으면 3년 이상 계약 기간 설정 시 알림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AI가 판단하는 거는 계약서의 제4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최고로부터 3년입니다. 즉 3년 어떻게 보면 3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 또 우리 회사의 정책상 자동 연장 유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미리 넣어 놓으면 가능하고요. 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한 계약서 어떤 손해배상 제한이 있는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경우는 알려줘라 하면 몇 조에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요. 또 많은 경우 재판 관할이 어디인지도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 여기서 1심 합의 관할이 수원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즉 기업이 이제 어떤 체크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을 체크해서 알려주는 AI가 확인해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영문을 입력을 하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VAT 포함 여부 미지개 시 알림이라는 조항 우리는 조항을 체크해야 된다고 할 경우 어떻게 보면 뭐 미국과 맺는 계약에서는 당연히 VAT 포함이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VAT 포함의 기재가 필요하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관할 같은 경우에 당연히 미국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뉴욕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합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뉴욕주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게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판단을 해서 답을 알려주는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어떤 리스크 포인트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거는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요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이제 각 사업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법무팀에 많은 법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팀도 사람이 항상 바뀔 수도 있고 사업팀도 바뀌다 보니까 보통 한 기업 내에서 의뢰하는 법무 자문이 비슷한 게 자주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AI가 없을 때는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 법무팀이 확인을 하고 이 의뢰와 비슷한 의뢰를 뭐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미 관련한 어떤 질의가 있고 답변이 나간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못해서 새로 그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수고가 있었는데요. 이제 AI를 활용함으로써
보시면 이 법무 검토 의뢰가 올라온 것을 AI가 요약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연관사건 1, 2, 3이 있는데요. 이 올라온 질의를 가지고 과거 질의들 중에서 비슷한 질의들을 한 세 가지를 AI가 찾아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올라온 질의도 이렇게 요약본을 만들어서 보여주게 되고요. 이때 올라온 질문과 당시에 나갔던 법무팀의 답변서까지 요약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답변서를 법무팀은 이제 확인하면서 아, 지금 올라온 질의가 과거의 질의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는 법무팀이 판단을 하고요. 그를 가지고 답변서를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초안 생성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AI가 어떤 자문 의견서 초안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초안은 현재 질의에 대해서 과거 답변을 기반으로 다시 새롭게 초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초안은 어떻게 보면 법무팀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쨌든 법률적인 의견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무팀은 이 초안을 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것을 카피 페이스트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어떤 뭔가 과거의 판례가 현재는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어, 사업팀에게 답변을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저희 회사 어떤 AI 기능이나 저희 회사 솔루션 어떻게 AI가 리걸텍에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이제 그 발표하면서 이제 제가 좀 스크립트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할루시에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우리 그 CTO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할루시에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그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픈 AI나 뭐 바드나 빙책 같은 경우에 그 뭐 그 회사들도 모든 그 글로벌한 데이터를 다 클렌징 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인터넷 정보라는 것이 거짓 정보도 있고 그걸 다 모니터링하면 이제 뭐 빅브라더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좀 핵심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데이터의 통제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를 실제 직접 핸들링해서 학습시켜서 이제 서비스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뭐 그 퍼블릭 젠 AI를 쓰는 자체는 사실 그 데이터의 그 어떤 통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1차 이제 할루시에이션이 이제 클렌징 작업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해소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은 이제 그 뒷단어의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문장을 만드는 자체는 사실 확률적인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지금 그 파인 튜닝이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템퍼러처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계약서 자체는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이사님과 CTO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인데 이제 어쨌든 할루시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인 서비스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뭐 예전에 미국에서도 있었던 케이스긴 한데 뭐 변호사들이 그 어떤 판례를 검색을 챗GPT를 쓰는 바람에 실제 소송에 갔을 때 없었는데 챗GPT가 만들어낸 어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가지고 실제 법원에 변호하러 나갔다가 그게 걸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벌금도 맞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커스한 건 B2B 쪽에서는 어쨌든 어떤 생성 AI를 활용할 때 무조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검색한 내용을 기반으로만 생성을 한다는 게 저희 메인 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서라고 할 때도 계약서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서 검색을 해서 말을 만들고 아까 법률 자문 같은 경우도 어떤 법률 자문을 인터넷 검색을 해갖고는 그 거기서 나온 말들을 가지고 자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 기업이 이미 법무팀이 검증해서 나갔던 답변들 기반으로만 검색을 하고 그 기반으로만 답변을 생성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저희 제품은 이게 전문가 시스템이다 보니까요. 실제로 아까 그 이기정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하는 정보가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며 꽤 논리적으로 보이나 잘못된 정보가 질문 의도와 맞는지 그리고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기정님이 올려주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게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부분이라기보다도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AI를 활용하는 사람으로 대체가 된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시스템들은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은 어떤 AI가 내린다라기보다도 최종적인 결정은 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용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저희는 항상 이거는 무조건 변호사님들이 적어도 법률 정보가 지식이 있는 분들이 활용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이 그냥 AI가 제공하는 답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나온 거 중에 AI 리뷰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법률 계약서를 봤을 때 이 리뷰의 범위를 예를 들면 뭐 독소 조항 같은 거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뭐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했는데 그 몇 조 몇 항이 아닌 거죠. 그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도 필터링이 가능할까요? 아, 우선 저희가 제공하는 AI 리뷰 서비스는 조항들을 추출하고 요약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회사의 정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주는 정도만 있습니다. 즉, 음, 그 계약서의 내용을 현재 법령하고 어떤 그 조합해서 체크하는 기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아직 안 넣은 거고요. 그런 말씀하신 음, 것처럼 네, 어떤 아직 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은 저희 서비스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 다음에, 슈티원님께서는 별 말씀 없으신 거죠? 네. 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법률 네네네네네. 조항이나 판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형화돼 있고 규칙화돼 있는 어떤 데이터이다 보니까 사실 학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 서비스에 녹아 들어가는 게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사실 중요한 거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리걸 도메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의 서비스가 더 뭐 그쪽 방면으로 특화될 수는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이기정님께서 바로 또 올리신 게 보면, 챗GPT 사용 금지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하고 이제 고객들 사업 개발에서 이제 느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오픈 AI나 뭐 MS나 바드나 이런 쪽에서 해주는 자체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잖아요, 사실. 이제 기업 정보를 이제 올린다라는 자체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젠 AI 자체가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자체에서도 이제 KM 기반으로 이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게 로컬에 구축하는 그 방식과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오는 이런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부분도 되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도메인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의 그 플레이어가 훨씬 더 각광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농촌 관련된 것들 한번 찾아봤어요. 가지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도 올려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 뭐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LLM 쪽 관련된 전문 그 개발 기업 같은 경우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든 다 개발해 줄게 보다는 어떤 도메인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는 이제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더 연결하게 되면 지금 BHSN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편향성이나 왜곡이나 이런 관련된 어떤 뭐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앞으로 이런 기능을 더 이렇게 넣을 건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이 젠 AI 자체도 앞단에 붙는 게 이제 리스폰서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 있는 생성형 AI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알고리즘의 KS 마크 뭐 이런 것처럼 나름 해외 쪽에서도 그런 EU 쪽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BHSN 자체에서도 어떤 법률에 대한 부분, 뭐 남녀평등이나 뭐 갈등이나 이런 편향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나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소스가 되는, 결국은 소스가 되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결정 나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 자체가 사실 도메인에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편향성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수집 단계에서부터 일단 필터 아웃돼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모델이 그 뱉어내는 어떤 그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중립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너럴한 모델이 갔을 때, 제너럴한 모델로 우리가 확장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해내느냐. 결국은 아까 그 저기 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데이터의 어떤 통제권을 어떻게 갖고 우리가 갈 것이냐. 여기에 결국은 규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저희 제품에는 그런 어떤 편향적인 데이터의 유입 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저희 제품에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너럴한 모델로 저희가 이제 확대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접근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BHSN 서비스들이 이제 법률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로톡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이제 뭐 그 법률 서비스에 들어가는 범주긴 한데 거기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법률 서비스가 좀 전혀 방향이 좀 다른 법률 서비스 같아요. 로톡은 그 아시다시피 플랫폼에서 어떤 이제 일반인이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걸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고 저희는 이제 B2B 상황에서 어떤 기업 간의 계약을 맺기 위해 필요한 계약서를 검토를 하는 솔루션인데 저희 솔루션이 법률 서비스로 어떤 뭐 어떤 조언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계약서가 어떤 리스크 포인트라는 게 뭐 그런 거는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점에서만 제안을 해주고 있지 그게 어떤 의견을 준다거나 답변을 준다거나 하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 로톡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김미사님이 저 해외 컨퍼런스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이런 리걸 테크 관련돼서 그 해외 동향이나 이런 쪽은 어떠실까요? 네, 우선 확실히 해외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가장 다른 점은 이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이나 이런
그런 젠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 반감이 없는 게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제품들을 다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다양한 AI를 다 쓸 수 있도록 장착을 해놨고, 우리나라는 약간 소위 말하는 SLLM이라든지 뭐 어떤 프라이빗 LLM 이런 걸 개발하는 그 노력이 많은데, 외국은 아예 그 이미 소위 말하는 챗GPT의 근간이 되는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이미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퍼블릭 AI를 쓰는 거에 좀 조금 부담감을 느끼시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AI 기업들이 이미 보안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좀 믿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또 포커스는, 미국은 소송이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까 아까 제가 다양한 리걸텍 그 종류들 중에 말씀드렸던 이디스커버리 디지털 포렌식, 이쪽 그 소송에 관련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이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이런 저희 회사 같은 계약 관리 솔루션이 한뭐두 번째 티어 정도 되는 그런 지금 현황이긴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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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여기,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게 BHSN이 처음에 저는 이게 입이 안 붙어가지고, 뭐 이게 BH까지 갔는데 이게 N인지 S인지 앞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질문 주신 거는 이제 요 설명, 요즘 저도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이 BHSN의 서비스 오퍼링 스타일이 우리가 예를 들면 기업에서 되게 이제 그 신경 많이 쓰는 게 이제 계약 자체는 그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품 계약도 있고 서비스 계약도 있고 뭐 그 빈번히 일어나는 NDA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하게 읽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BHSM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오퍼링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계약서를 하나 검토받고 싶은데 이거를 뭐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스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하는 스타일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 대규모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나 아주 상급 SMB 같은 경우는 자체 구축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저희 그 기본 방침은 사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법무팀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그 필요한 어카운트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대기업들이나 이런 경우 어떤 보안이나 이런 관점 때문에 사스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걸 여서 회사 방침이나 이런 때문에 못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제 실제 뭐 사스도 그렇고 그 구축형도 그렇고 몇 명이 사용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 더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따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그 채팅방에 뭐 관련된 그 회사 URL이나 이런 거를 네네. 좀 공유해 주시면 네. 뭐 추가 문의가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이트 가면은 뭐 누구 담당자가 누구고 뭐 이런 사용하는 절차나 뭐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질문을 좀 더 보면은 여기 올라왔네요. 여기 네. 가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네. 여기 가시면 되고, 네. 만약 뭐 제 이메일 주소 참고로 드리면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셔도 네, 예. 제가 그러면 답변 좋을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그 계약 검토가 가능한 거는 그 한글 버전하고 영문 버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 중인 거는 일본어 지금 현재 작업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언어들은 계속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뭐 추가로 더 뭐 여쭤볼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연속해서 사실 이제 그 여기 질문 올라온 거 질문은 아닌데 하여튼 커멘트긴 한데 이게 이제 그 법률 서비스는 이제 경험이 없으면 법률 서비스를 못하는 건 이제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도메인 서비스를 하는데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BHSN에서는 이거는 뭐 CTO CEO님께 여쭤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법률 서비스 자체를 하게 된 그 계기랄까? 이게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어차피 정확히는 뭐 CEO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우선 네, 저희 CEO님이 우선 뭐 유명한 법무법인 율촌에서 오랫동안 M&A로 이제 활동하신 변호사님이세요. 그래서 변호사님 활동하시면서 이제 M&A다 보니까 뭐 다양한 기업들의 자문도 해주고 이러시는데 그 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계약 관리하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많고 계약서를 생각보다 관리를 잘 못해서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계약 관리를 좀 시스템으로 잘 관리도 되고 그래야 컴플라이언스나 어떤 리스크 관리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AI까지 접목을 하면 어떤 그 변호사 입장에서도 검토하거나 이런 게 훨씬 쉽겠다 싶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처음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다음에 바로 그 회사시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기 시의원이 계시면 저기 바로 네, 인바이트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외부에 미팅 중이셔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살짝 농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각각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 이사님하고 이제 이용희 CTO님께.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온 거는 그 현재 이 그 동종 업계랄까? 요런 리갈텍이든 뭐 그 계약 관리든 요런 쪽 업계 동향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 한번 뭐 그 이사님은 이제 영업 관점이고 이제 그 이용희 CTO님께서 이제 기술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예. 용인님 먼저 뭐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예, 뭐 깊이 제가 생각해 보진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 AI의 발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제너럴 모델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뭐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스타트업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고 거기서 뾰족하게 우리가 그 비즈니스 침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떤 것이냐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 기술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상이 사실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과 뭐 1년 전,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이게 가능할까 했던 것들이 어, 뭐 오픈 AI나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빗대어서 다른 그런 어떤 그 오픈소스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그 조직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시장에서 만약 스타트업으로 어떤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라운드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 과연 이 시장에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제너럴하게 할 수 없는 뾰족한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들을 접목해서 보다 더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 제품에 녹여내느냐라는 게 사실 좀 그 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AI 기술 자체의 허들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허들이 낮아지는 시기가 불과 이제 2, 3년 후에는 굉장히 쉽게 일반인들도
활용 가능한 수준의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곡물 터지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얼만큼 그 도메인에 특화된 제품들과 녹여낼 것이냐 이게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의 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네. 그리고 어떤 사업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AI가 법률 시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기술이 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뭐 뉴스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AI가 나오면 이제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그 AI가 변호사를 대체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 할 때 단순히 딱 조항 어떤 법률 조항 뭐 1조 1항을 어겼으니까 뭐 예를 들면 너는 뭐 3년 어떤 징역을 처한다 이런 게 그냥 단순히 딱 거기에 맞춰서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황이나 이런 좀 소프트한 내용들을 팩터를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사람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뭐 이전에는 10시간, 20시간씩 걸려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랬다면 이제 AI를 활용하면서 그 시간들을 한두 시간으로 줄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좀 스피드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AI가 이제 활용되면서는 법률 시장에서는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뭐 저희 회사하고 뭐 업계 연구해 보면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AI를 활용한 변호사가 대체한다. 이렇게 그렇죠. 봐주시는 표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기 캐덴 그래픽스에서 올라온 이 질문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이 생성형 AI로 해서 나온 그 이미지나 그다음에 뭐 거기에 나왔던 이런 뭐 제너레이트 된 그런 내용들 이런 거를 사실 그 저도 이제 책을 쓰는 작가로서는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표절로 왜냐하면 이제 근데 그것도 또 달리 생각하면 프롬프트로 해서 이제 뭔가 해서 검색해서 나온 근데 그렇죠. 검색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재해석하고 새롭게 제작하는 형태 그런 부분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그 법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그 콘텐츠에 완성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느냐인데 아 이게 뭐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로펌에도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명확한 그런 가이드는 아직 없고 이제 이 사실 저작권 자체에 대한 거는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면 서로 수익을 분배하면서 이렇게 서로 어그리먼트를 맺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제 정리가 잘 뭐 어쨌든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 끝으로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저와 뭐 처음이잖아요. 이런 걸 했는데 우리 김사님하고 우리 이용희 CTO님께 뭐 개인적인 소감 내지는 뭐 끝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뭐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자료 준비하면서 저도 또 다시 한번 스터디하는 또 계기도 돼서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희님도. 네, 뭐 저는 뭐 나름 고백을 하자면 사실 이 자리는 사실 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좀 대타 형식으로 들어와서 그 깊이 있는 어떤 그 준비를 많이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딥하게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그 생성형 AI 자체가 사실 문화가 됐잖아요. 일단은 뭐 인터넷 문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계기로 하는 모바일 문화가 있었는데, 이 문화를 만든 기술은 결코 네버 다이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생성형 AI 쪽 관련된 비즈니스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이제 그 기술의 보편성, 그러니까 유니버셜 AI를 이런 젠 AI가 실현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오히려 이제 이런 공대나 아니면 이공대 쪽의 어떤 이 그동안 했던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 자체가 사실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과나 어문계열이나 이런 쪽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그 영역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그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이거를 정말 내 그 친구처럼 잘 관리하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 이제 업무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게 저는 이제 저희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려면 그 감히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 이제 딱 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